주민센터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임서 씨는 보행 보조기에 의지한 채 걸음을 내딛는다. 어디? 그래 가셔. 잘 가셔. 예, 잘 가세요. 예, 예. 오 5분이 지났을까? 가던 길을 멈추고 허리를 편다. 이렇게 해줘야 잠시 통증을 잊을 수 있다. 활처럼 구부러진 허리는 농사일을 하면서 얻었다. 허리가 구부니 자연스럽게 고관절과 무릎관절 통증이 따라왔다. 주변에선 자꾸 허리를 좀 펴고 걸으라는데 마음대로 되질 않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 가슴, 새 가슴 있지 여기가 팍 접혀가지고 아무리 허리를 펴려고 그래도 막 뒤로 이래 뻗쳐가 해도 이게 펴지지를 않아. 이래 뻘떡적게 이래 걸으러 가는데 이래 못 걸겠어. 걷으면 이래 되지. 조금만 걸으면 이렇게 돼. 이창규 씨는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두어 걸음을 떼면 허리가 맥없이 구부러진다. 손으로 무릎을 짚고 부축을 받아야 겨우 걸음을 옮길 수 있다. 자연스럽게 엎드려지야 편한 거예요. 덜 아픈 거예요. 서서는 못 걸어요, 도저히 아파서. 그리고 여기 그 고관절 아플 때는 그래도 지팽이 짚고 절뚝이면서라도 걸었는데 여기 무릎하고 여기 아프니까 아프기 시작하면 한 발짝도 못 걸어요. 한평생을 땅만 보며 농사를 지었다. 50대 중반에 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척추 골절 사고도 당했다. 한 번 나빠진 허리는 좀처럼 회복되지 못했다. 몇 달 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서 밤잠까지 설쳤다. 몸무게도 8kg이나 줄었다. 수술을 앞두고 정밀 검사가 진행되었다. 이창규 씨의 고통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아이고 수고 많으셨어요. 안 좋은 상태사니까 신경이 이렇게 다 막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체간 근육이라고 하는 이 뒤쪽에 있는 이 요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너무 말랐고, 요거 뒤에 이제 이건 등 쪽인데 허리 쪽에 이게 이제 직립근이야. 허리를 이렇게 펴게 쭉 하게 해주는 근육. 그게 좀 얇아. 그러니까 자꾸 이제 허리가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창규 씨의 체간 근육은 한눈에도 건강한 남성의 근육에 비해 크기가 작고 색깔도 선명하지 않다. 척추 주변의 인대와 근육이 수축하면서 몸은 S자를 유지하지 못하고 일자가 되었다. 문제의 시작은 약한 체간 근육에 있었다. 체간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척추를 이렇게 펴게 해주는 근육이에요. 그냥 계속 그 구부려서 일하다 보니까 근육 자체가 불용성 위축, 다시 말해서 사용을 안 해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근육이 말라 비틀어진다는 표현이 정확하고요. 체간 근육의 약한 정도에 따라서 걷는 속도가 많이 느려집니다. 빨리 걸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근육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허리를 폈다 구부렸다 하면서 걸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무릎 관절염도 심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잡고 걷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까지도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분들은 앞으로 굽어지기도 하지만은 옆으로도 휘어져가지고 이렇게 자꾸 걷다 보면 한쪽으로 걷게 되는. 그래서 아예 전방을 주시를 못하죠. 이거는 그야말로 체간 근육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현상들이 다 우리가 50, 60대 체간 근육을 아주 소홀히 여기고 결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겁을 먹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그 노력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체간 근육이 있어 인간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걸을 수 있다. 또한 주요 장기들을 보호하면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돕는다.
체간 근육이 인간의 수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지난 9월 생활체육 전국 궁도대회 현장.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 중에서 시선을 끈 사람이 있었다. 올해 100세가 된 김택수 할아버지. 비록 명중은 못했어도 대회에 참석할 때마다 참가자들의 응원이 이어진다. 네, 감사합니다. 술도 한 30년 한 것 같은데. 출석률이 제일 좋으시네요. 365일이면 아마 360일은 나오실 거예요. 이른 아침 김택수 할아버지는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가장 먼저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한다. (100세가) 된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설거지 쉽던데요, 뭐. 그럼 할아버지 이렇게 싱크대 앞에 서 계시면 뭐 이렇게 허리 아프거나 다리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네. 매일 똑같은 시각. 국공장을 찾는 건 김택수 할아버지의 중요한 아침 일과다. 국공을 시작한 건 30년 전. 교장으로 은퇴하고 난 뒤 남는 시간을 보낼 겸 큰 욕심 없이 활을 들었다. 젊은 시절부터 다양한 운동을 좋아했지만 활쏘기의 매력을 따라오지 못했다. 할아버지의 활쏘기 동료는 총 5명. 고령이지만 모두 꼿꼿하다. 활의 장력에 따라 활시위를 당길 때의 무게는 최대 27kg. 아유, 축하합니다. 145m 거리의 관역을 마치기 위해선 많은 근력이 필요하다.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관여지는 이만큼 온 거예요. 아이고. 아니 여기서 몇 미터 잘못 쏴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게 말이요. 저 관양 앞에 떨어졌는데 여기 넘어서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노인네는 너무 힘이 세가지고 아이, 주책. 따라가지 못해요. 이 화살이 주책이요. 이게 전신이 운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발끝부터 하나라도 이렇게 긴장을 풀면은 안 돼요. 눈까지 전부 일치 단결해야지만 되는 거니까 되게 어려운 운동이에요. 활쏘기는 대표적인 체간 운동이다. 먼저 양다리와 단전에 힘을 주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후 팔과 가슴, 어깨와 등 근육을 이용해 활시위를 힘껏 당겨야 한다. 이때 체간 근육이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면 제대로 활을 쏠 수가 없다. 늙은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움직이질 않잖아요. 동적인 동작이 없고 정적인 동작만 있잖아요. 근데 온 몸에다가 힘을 다 줘야지만 된다고 하는 걸로 해서 좋은 운동 같아요. 그래서 선전을 많이 해요, 젊은 사람들한테. 늙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운동은 축구고 농구고 다 필요 없고 이거다. 백세 김택수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다양한 검사를 통해 근육과 골격 상태를 확인했다. 30년 활쏘기 운동은 할아버지의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점수를 매겨서 보면 100점 만점에 76점이에요. 좋은 편이네요. 우수한 성적이죠. 네. 우등상입니다. 뼈 상태는 여기 척추와 주변 근육 상태도 젊은 사람 못지않다. 균형은 잡혀 있어요. 골격 근량은 60세 이상 남성 표준보다 높았다. 몸통을 포함한 부위별 근육량 역시 모두 표준치를 넘었다. 100세 정도 되신 분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활쏘기를 하면서 체간 근육이 튼튼해지면서 어깨가 쫙 펴지고 목덩어리가 펴져야 심폐기능이 일단은 앞으로 구부러지면 심장도 눌리게 되고 폐기능도 떨어지는데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일단 심폐기능이 좋아져야 우리가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전체적인 그죠 생명 유지의 가장 기본이니까 그리고 장 기능도 이렇게 펴져야 장 기능이 좋아지지 구부러지면 장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장 기능, 심폐 기능 다 도움이 되는 체간 근육이 튼튼하기 때문에 장수에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체간 근육이 약하면 왜 낙상 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걸까? 걷는 동작에는 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다양한 근육들이 조화롭게 관여한다. 체간 근육이 튼튼한 사람이 걷는 모습을 정면에서 보면 적당한 움직임으로 리듬감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몸이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효율적으로 보행하기 때문이다. 보행의 주기는 한쪽 발이 지면에 접촉해 체중을 지지하는 입각기와 지면에 접촉하기 전까지 공중에 발이 떠 있는 유각기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른발을 땅에 딛는 순간 왼발은 잠시 공중에 떠 있게 된다. 이때 중력의 작용 때문에 몸이 왼쪽으로 쓰러져야 하지만 오른편의 체간 근육이 몸통을 잡아주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며 걸을 수 있다. 그러나 체간 근육이 약한 사람은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한쪽 발이 잠시 공중에 떠 있는 순간 중력에 의해 쓰러지려는 몸을 반대편 체간 근육이 붙잡아야 하지만 근육의 힘이 떨어져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근육은 항상 긴장하면서 경직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결국 근육의 유연성은 더욱 떨어지게 되고 미끄럽거나 장애물이 있는 돌발 상황을 만나면 대처 능력이 부족해 낙상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체간 근육이 약해지는 것은 낙상을 일으키고 낙상을 일으키게 되면 오래 못 움직여서 골다공증도 발생하게 되고 안 그래도 나이가 많으니까 더 운동도 못 하는데 오래 누워 있으니 체간 근육이 다시 약해지고 그래서 이 체간 근육의 약화, 낙상, 골다공증 이 세 가지는 계속 악순환의 사이클로 돌아가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의 체간 근력과 낙상과의 상관관계를 1년간 관찰한 결과 참가자의 23%가 낙상을 당했으며 체간 근력이 약해질수록 낙상의 위험 역시 컸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 서 계셔야 돼요. 일자로 허리를 펴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운동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요. 그 다음에 골반을 움직여야 되는데 가능한 높은 각도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좀 더 강화시키고 싶으면 90도 올린 다음에 유지하세요. 그걸 우리가 다리를 드는 근육도 중요하지만 그 자세를 유지하는
균형을 잡는 지속 근육도 중요하거든요. 그것까지 해주셔야 낙상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팔로 물을 당기고 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수영은 체간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몸의 균형 감각과 신체 협응성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이다. 체간 근육, 즉 코어가 딱 버텨주는 상태에서 몸에서 이렇게 밀어야 정확한 자세 나오는데 아니면은 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당기고 가다 보니까 머리가 업 다운 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체간력에 따라 기록이 좌우될 만큼 중요하다 보니 선수들은 별도의 운동을 통해 체간 근육을 단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체간 단련은 신체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일까? 체간 단련을 꾸준히 한 수영 국가대표 선수와 체간 단련을 하지 않은 일반인 두 사람의 체간력 차이를 관찰해 보기로 했다. 체간 단련에 효과적인 플랭크는 특히 걷기 운동의 필수인 신체의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시작. V 시덥은 부상 예방과 올바른 자세에 필요한 체간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요추 등속성 검사는 같은 속도로 부하가 가해졌을 때 체간의 근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다. 관찰 결과 꾸준히 체간 근육을 단련했을 때 신체의 유연성과 균형 감각, 안정성, 그리고 체간의 근력까지 모두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력이 약하게 나온다는 거는 뭐 내 몸이 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평상시에도 몸을 이렇게 어깨를 펴고 딱 펴서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구부둥해지고 라운드 숄더가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오랫동안 장기간 잘못된 자세를 취하게 되면 우리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갈 수 있는 구조의 위험성이 노출이 많이 된다. 근데 근력이 좋다라고 하면 밸런스 있는 근력이죠. 제가 좋다는 얘기는 그렇게 발달이 돼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내 관절에는 무리가 안 가면서 그 근육들이 튼튼하게 내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침 9시 호수 지킴이 봉사단원들이 활동을 시작한다. 공원을 돌며 쓰레기를 줍는 일이다. 윤광웅 씨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하루 10,000보 이상을 걷고 있다. 그래서 늘 충분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3년 전 사고를 당한 뒤 생각이 달라졌다. 여기서 올라오다가 낙상됐어요. 초겨울 새벽 서리에 미끄러져 낙상 사고를 당했다. 처음에는 9월에 넘어져 9월에 10월 2달, 석 달 사이에 수술했는데 여기에 조금 자극이 됐어요, 많이. 열심히 걸어 다리 힘만은 자신이 있었는데 2번이나 사고를 겪으니 보행에 자신이 없다. 얼마 전부터 지팡이를 대신해 늘 우산을 가지고 다닌다. 좀 불안하고 혹시 미끄러질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 거죠. 점점 힘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장희숙 씨는 2달 전부터 매일 동네 헬스장을 찾는다. 최근 들어 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게 잘 안 되거든? 단축 두는 게 어려우신 거예요? 아니 얘가 잘 안 올라가니까 벗을 때 드니까 왼쪽 팔을 못 쓰고 오른쪽만 자꾸 이렇게. 왼팔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으니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다. 얘를 힘을
못 쓰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얘 오른쪽으로 밀어요. 얘는 가만히. 그렇게 해서 이제 뒤에 견갑골하고 이럴 때 여기 목이랑 당겨요. 불편함의 원인은 왼쪽 어깨 50견 때문. 흔히 어깨 관절의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50견의 원인 역시 체간 근육의 약화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 체간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전엔 요가도 하고 그랬어요. 요가도 하고 그냥 뭐 자전거도 타고 근력 운동을 좀 피했죠. 왜 피하셨어요? 재미없어서요. 박영희 씨는 설거지를 할 때 항상 싱크대 위에 한쪽 팔을 기댄 채 체중을 실어야 한다. 왜냐면 여기가 뜨끔뜨끔 아프니까 허리가.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했다가 또 이쪽으로 이렇게 했다가. 아픈 허리를 굽히는 것도 힘들다 보니 집안의 살림살이들이 죄다 허리 높이 위로 올라왔다. 이것도 그냥 저기 밑에다 놓으면은 구부려야 되니까 그냥 이게 여기 올라와 있으면 계란도 그냥 갖고 가서 먹기도 편하고 밑에는 구부리면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통증은 8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고 난 후부터 시작됐다. 병원에서는 운동을 권했지만 생계에 쫓기다 보니 그저 마음뿐이었다. 코레스톨약. 덕분에 나날이 먹는 약들만 늘어나는 중이다. 이거는 좀 관절약. 이거는 진통제. 처음엔요 자다가 뛰어나갈 정도로 많이 아팠어요. 허리가 아프니까 고관절이 아프고 고관절이 아프니까 걸음걸이가 시원찮으니까 무릎도 아프고 또 이게 관절기가 있는 거라 그런지 발도 아프고 지금 저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어깨도 너무 심하게 아파요. 그게 자는 것도 힘들어. 약해진 체간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제작진은 체간 근육 강화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먼저 세 사람의 현재 체간 근육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했다. 특히 한발서기는 체간의 유연성과 근력이 동시에 필요한 동작으로 체간력을 가장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검사 결과 낙상의 경험이 있는 윤광웅 씨의 한발서기 기록은 3초 미만. 또한 서 있을 때 몸의 중심이 가운데를 크게 벗어나 체간 근육이 많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보행 시 골반 가동 범위가 평균보다 좁아졌고 무릎 관절에 부하가 가는 상태였다. (50견으로) 왼쪽 팔을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장희숙 씨 역시 한발서기 결과는 약 4초. 중심이 흔들리면서 체간 근육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골반 가동 범위 역시 평균에 많이 미치지 못했고 과체중으로 인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도 높은 상태였다. 온몸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박영희 씨. 한발서기 기록은 양쪽 모두 30초로 높은 편이었지만 몸의 중심이 많이 흔들려 역시 체간이 불안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만큼 골반 가동 범위는 정상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그만큼 무릎 관절의 부하도 2배 이상 높았다. 체간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고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뭐 50견이라든지 아니면 다리 통증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력 운동이 부상 없이
그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같이 보이고 있는 체간 안정성도 반드시 키우면서 같이 해주셔야 돼요. 본격적인 체간 근육 강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먼저 참가자 개인별 수준에 맞춘 운동법이 제공되었다. 체간 근육 강화 운동은 한 동작을 유지하기 위해 근육의 힘만으로 버티는 것이 특징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루 5분 체간 운동법을 따라해보자. 첫 번째 브릿지 자세는 똑바로 누워 양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일직선이 되도록 들어올린다. 5초간 유지 후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반복한다. 데드버그 자세는 무릎을 세우고 누운 뒤 다리를 바닥과 평행하게 들어올린다. 반대 팔을 바닥과 수직이 되게 뻗은 뒤 5초간 유지한다. 여기서 강도를 올리고 싶다면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다리를 올렸다 내림과 동시에 반대쪽 팔을 위로 뻗는 동작을 반복하는데 이때 팔은 귀 뒤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세 번째 버드독 자세는 등이 일직선이 되게 엎드린 자세를 만든 후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일직선으로 쭉 뻗고 5초간 유지한다. 이때 팔과 다리의 위치가 허리보다 높지 않게 주의한다. 마지막은 신전 자세. 엎드린 자세에서 양 주먹으로 턱을 받친 후 10초간 유지한다. 허리가 아프지 않다면 엎드린 자세에서 팔꿈치를 어깨 바로 아래에 둔 다음 10초간 유지하는데 이때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 어깨를 쭉 펴줘야 한다. 참가자들의 평소 식사 습관을 파악한 뒤 맞춤형 식단 관리도 이루어졌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선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다. 고등어와 두부 등이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 무엇보다 이 식품들을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에 골고루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끼에 몰아먹는 것에 비해 단백질의 근육 합성률을 25%나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65세) 노인 기준 권장되는 하루 섭취량을 식품으로 환산해보면 달걀은 7개, 두부는 5모, 생선은 2마리에 해당하는데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식품을 밥과 채소 등과 함께 먹는 것이 좋다. 단백질을 드실 때는 단백질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자신의 성별이나 또는 나이, 키나 몸무게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섭취량이 있는데요. 그 에너지 섭취량을 적정량 꼭 드셔주셔야 돼요. 에너지 섭취량을 충분히 먹지 못하면 우리가 단백질을 근육을 만들고 싶어서 드셔도 이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우선 먼저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근육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적정량의 에너지 섭취량을 드시고 거기에 더해서 단백질의 섭취량도 좀 증가시켜서 양질의 단백질로 같이 세 끼에 골고루 나눠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2주 후 참가자들을 다시 만났다. 보행이 불안정했던 윤광홍 씨는 봉사활동이 끝나면 곧바로 체간 근력 강화 운동을 하고 있다. 하루 만보 걷기로 건강을 자신해 왔지만 뒤늦게나마 체간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운동을 해보니 기분이 좋고 처음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세우세요. 네. 그걸 세우. 허리를 비롯해 온몸의 통증을 호소하던 박영희 씨는 남편과 함께 운동한다. 편안하게. 허리를 들고. 자세 교정을 받으며 운동하다 보면 어느새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 저쪽. 그렇지. 진짜 운동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한다. 어우 이거 중요해서 똑바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진짜 잘해갖고 근육을 만들어야 되겠다. 맞춤형 식단도 실천 중이다. 평소 비만 걱정에 밥을 잘 먹지 않았던 박영희 씨는 매끼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된 검은 콩밥과 함께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 갑자기 찾아온 50견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장희숙 씨. 운동 처방대로 체간 근육 단련과 함께 등 근육 강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왼쪽 어깨 때문에 등이 자꾸 굽어서 저기 이제 지금 밴드랑 이 등의 긴장도를 자꾸 주고 하니까 많이 좀 등이 시원해지고 좀 뭐랄까 부드러워졌다고 느껴져요. 4주 후 프로젝트 참가자들의 체간력은 과연 얼마나 회복됐을까? 검사 결과 박영희 씨는 보행 시 척추를 지지하고 안정화시키는 척추 기립근의 활성도가 2배 이상 늘었다. 윤광홍 씨는 골반 가동 범위가 대폭 상승하면서 정상인의 보행에 가까워졌다. 걸을 때 체간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다. 장희숙 씨는 한발서기 기록이 늘었다. 체간이 안정되면서 신체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이는 50견 증상 완화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보행이 기능적으로 많이 좋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보통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 등이 이제 일상생활 동작들이 계속 누적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환들에 조금 예방을 하거나 혹은 이제 통증 등을 좀 줄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뿌듯하죠. 흐뭇하고 뿌듯하죠. 처음보다 많이 발도 가볍고 몸도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기분이. 더 경각심을 갖고 운동할 때도 그냥 시간 때우기 운동 말고 잘 생각하면서 내 몸 잘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곳에서 조금 특별한 사진 촬영이 있다. 어메이징. 반성하죠 우리. 반성해야 돼. 복근을 드러낸 채 바디 프로필을 찍는 윤혜경 씨는 올해 70세다. 뱃살 하나 없이 꼿꼿한 몸매. 비결은 무엇일까? 매일 아침마다 운동하니까요. 복근 운동하고 네,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 윤혜경 씨가 운동을 시작한다. 그날 기분에 따라 원하는 코스를 선택한 뒤 자전거를 탄다. 신나죠? 매일 아침 12km를 달린다. 7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활력이 넘친다.
아침에 운동 후에는 여럿이 모인 대화방에 자신이 운동한 모습을 촬영해서 올린다. 그럼 이렇게 운동하시면은 혼자 하시는 것보다 더 재밌으시겠어요? 재밌죠.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6시에 운동을 하죠. 완전 신세대시네요, 어머니. 네. 사실 병원에 가서 보면 다 허리 아프고 뭐 골반 아프고 어깨 아프고 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운동이 최고인 것 같아요. 무조건 운동을 해야 돼요. 무조건. 한바탕 유산소 운동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체간 근육 운동을 시작한다. 젊은 사람에게도 만만치 않은 고난도를 소화할 수 있는 건 꾸준함 덕분이다. 일찍부터 체간 근육을 단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윤혜경 씨. 이유는 분명했다. 팔팔하게 진짜 걸어 다니다가 잠깐 누워 있다가 가는 그런 인생을 해서 웰다잉을 저는 항상 그거를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는 건 얼마든지 먹는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죽을 때는 정말 건강하게 해서 죽어야 되니까 그거를 늘 꿈꾸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